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3일에 단행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세 분의 이제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한 건데, 일단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3인을 지명을 했는데, 일단 야당에서는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퇴로 없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전문성도 그렇고 업무 수행력도 그렇고 정무적 리더십, 국정 철학 다 탄탄하면서 이제 국민 눈높이에 딱 알맞는 인사다, 이렇게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자, 우리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개각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제가 좀 5글자로 하면은 네.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예, 이렇게 좀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싸움꾼이다, 뭐 전사의 후예다,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왜 기회주의자인지를 제가 오늘 좀 이 후보들이 예, 후보들이 다 네.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자, 자 이분부터 하겠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흥미진진. 진짜 기회주의자의 표본이다. 그런가요? 정말요. 저는 팩트만 나열을 할 테니까 우리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신원식 후보자 처음에 정계 입문은 언제 하신냐? 뭐 일단 뭐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삼성장군 출신이에요. 네. 합참 차장인데 네네. 합참 차장이 대장을 못 단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하여간. 그 다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됐는데 2016년에 22번을 받아요. 네. 근데 그때 새누리당이 선거에 참패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7번까지 받아가지고 분로를 삼켜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어디로 가느냐? 예, 바른미래당으로 갑니다. 네. 바른미래당에 가서 유승민 의원의 오른팔이 돼요. 네, 예.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유승민 개였어요. 유승민계였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 대선에 유승민 캠프 안보특위 위원장이라고 네. 하면서 유승민을 극찬을 합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국방 전문가. 그렇게 극찬을 해요. 네. 갑자기 탈당을 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네, 갑자기 탈당을 네. 해요. 그런 다음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유한국당으로 갑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유승민계였어. 네. 유승민계인 게 이거 어떻게 알았는 줄 알아? 유승민계인 게 후원금? 후원금. 유승민한테 1,000만 원, 네. 이준석한테 250만 원, 네. 윤석열한테 빵원. 끝까지 유승민계로 활약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갑자기 심지어는 이 양반이 무슨 얘기도 했는 줄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미필자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면 안 되는 거네요. 뭐 윤석열을 겨냥했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네. 얘기를 했던 분인데 갑자기 극우 전사가 됐어, 갑자기 네. 이 사람이. 야, 신기하다. 내가 왜 이 사람이 기회주의인자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2021년에 이런 얘기를 본인의 그 네. 페이스북에 썼어요. 네. 의병의 날이었어요. 네. 2021년 6월에 홍범도 장군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런가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2021년 6월에 썼어.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정반대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1년 뒤에 네. 왜 홍범도 흉상이 육사이냐? 빨리 옮겨 치워! 라고 네. 했던 분이 이 양반이에요. 완전 표변을 잘하시는 돌변, 분이에요. 표변, 이 기회주의자. 네. 야, 이런 걸로 이 사람을 규정할 수 있다. 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테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극우주의자라고 평가하는 것조차 나는 정확하지 않다고 봐.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막 변하는 사람이야. 본인의 그분은 유불리 평소에 소신이 아니에요? 소신이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것도 심지어 소신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2019년 9월 달에 이제 정광훈 집회, 정광훈이 여러 번에 지금 보수정당 사람들 네. 여러 번 내고 있는데 거기서 문재인의 모가지는 따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본심이 아닐 수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할 수도 있어, 이분은. 분위기에 따라 휩쓸리는 분이시구나. 거기에 가서 하고 또 그 12.12는 쿠데타가 아니다 뭐 그런 취지의 발언을 무슨 국방TV인가 거기 가서 했잖아. 거기 가면 또 거기 맞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본 사람 중에 거의 최고봉이다. 네. 기회주의자로서는 최고봉이다. 근데 우리가 국방부 장관, 군인 딱 하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변화와 상관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는데 이 양반은 그거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다. 대나무가 돼야 되는데 갈대 같은 사람. 예. 네. 그리고 나는 그 최근에 이제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네.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정광훈 집회 나가가지고 했던 얘기 그거 틀면은 네. 바로 청문회 끝난다. 네. 무슨 얘기냐? 네. 안 내려오면 쳐 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아, 그거 이거는 진짜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번 인사를 붕짜자 붕짜 인사라고 난 규정을 짓겠어. 붕짜자 붕짜.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자, 이거를 이제 분명히 네. 민주당 의원 누군가가 이거를 틀 거야. 청문회장에서. 그렇겠죠. 이거에 대해서 안틀수 어떻게 없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습니까? 최근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네. 답변을 안 해. 답변을 안 하는 거야. 네. 왜냐하면 문재인한테 사과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실 것 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붕짜자 붕짜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 네, 이 사람은 유인촌 기회주의자일까 아닐까? 유인촌 장관. 네. 1951년생 전북 완주. 근데 이분은 그 엄청난 기회주의자다. 진짜로. 이분도? 엄청난 네. 기회주의자.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자, 이분이 1991년에 네. 연예인 노조위원장이었던 거 아십니까? 나 오늘 봤습니다. 예, 노조위원장 해가지고 파업을 이끌어냅니다. 네, 한겨레 인터뷰도 하고 막. 네, 연예인들이 부당한 대접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방송사가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연예인의 권리 막 이런 네. 거를 막 했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표변을 합니다. 이분이. 네, 이분도 표현을 하시는구나. 권력을 가지면은 뇌구조가 바뀌어요. 네. 이분이 또 어떤 뭐 일들이 있었는지. 자, 여기는 붕짜다. 네. 여기는 뭐냐? 찍지 마. 야, 승진법에서 찍지 마. 찍지마 장관. 네, 찍지마 장관. 찍지마 장관. 네. 붕짜자 장관, 찍지마 장관. 네. 예. 자, 이분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문화부 장관에 영임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자,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뭐를요? 문화부 블랙리스트. 맞아요.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네. 않았다. 하지만 되게 공교롭게도 네. 이분이 문화부 장관을 할 때 국정원에서 좌파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네. 누가 포함됐는지 기억하나요? 네. 네. 박찬욱, 봉준호. 네. 박찬욱, 봉준호 굉장히 유명하신 좌파야. 분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수사를 받진 않았잖아요. 수사를 받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거는 국정을 해서 만든 것이고 본인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나도 우리가 소송당할 수 있으니까 사실관계는 정확해야 돼. 문화부에서 개입했다라는 정황은 없어요. 네. 하지만 그거를,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다. 문화부 장관이었고 네. 이분이 한 게 뭐냐?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쫓아내고 김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쫓아내고 네.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장 쫓아내고 네. 다 공통점이 뭐냐? 네.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분들이다. 그 사람들 다 좌파야! 너 네. 나가라고 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본인이 안 만들었다. 믿어 안 믿어? 네. 약간 신뢰가 좀 잘 안 되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그때 문화부 감사관실이 한예종에 10명이 무려 44일간 상주를 하면서 하나씩 다 뜯어봐.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뭔가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는 방식이 지금 MB 때 그때 했던 방식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방식 네. 이거의 원조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을 지명을 했군요.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의미인가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은 약간 질책성이 있죠. 네. 왜냐하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네. 질책을 하는. 네. 그래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여성가족부 장관도 김현숙 장관이 문제가 있으니까 질책성. 네. 문화부 장관은 왜 갑자기 바꾸지? 그러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우리의 이제 언론계를 좀 잡아보겠다 이렇게 의지가 있는 건가요? 이런 좌파적 시각에 가지면 안 돼. 언론 정상화라고 얘기하죠. 언론 정상화. 언론 자각이 아니라 언론 정상화. 그동안 비정상이었던 언론을 정상화시킨다. 비정상이었던 언론을 정상화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래서 자 알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을 담당하고 네. 그리고 이 문화예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인터넷 신문 그 외에 많은 언론들을 담당을 하는 거지. 네. 뉴스타파 지금 신문법 위반으로 6개월 뭐 정지를 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안 돼. 그 전에 물러 터졌어. 중앙일보 출신. 안 돼. 그러니까 유인촌이 긴급 투입됐다. 왜냐하면 잘하거든 이런 거. 네. 이미 잘한다. 천액이. 심지어는 요 3명은 해고 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다 승소했어.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해고된 분들. 정현주 KBS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낸 다음에 나머지 그 사람들이 이기면 뭐해? 네. 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원형을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분이다. 네. 찍지 마! 찍지 마, 씨! 승질 뻗쳐서. 자, 찍지마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찍지마 사건은 당시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 있었는데 이종걸 네. 문체위 이제 의원이
그때 이명박의 졸개 네. 이런 얘기를 썼어. 네. 그러니까 열받았어 이분이. 네. 그럼 누구한테 화를 내야 돼? 그럼 그 사람한테 뭐 이종권한테 화를 내야지. 그런데 기자한테 화를 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나를 화나게 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우리 송채경 학생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야. 이래 나와서 맞아야지 이게 아니라 찍지 마, 찍지 마, 씨. 이렇게 된 거야. 왜 엄하게 왜 카메라 찍은 기자, 사람한테. 촬영 기자한테 화를 내? 만만한 거야? 우리 언론 노동자를 좀 보호해 주세요. 좀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제발. 네. 제가 하는 거는 다 이제 연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찍지 마. 승질 뻗쳐서. 그러니까 엄한 데다가 약간 강약이야.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평판 조회를 해보니까 약한 자에겐 강하고 강한 자에겐 약하다. 정확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왜 좋아했느냐? 이게 본인의 연기를 했다라는 거 아이가 현대건설 사장 연기 예전에 드라마에서 네네네. 했던 그것 것도 때문이에요? 그것도 있는데 네. 입안에 혀처럼 군다는 거야. 아, 그래요. 정말로 잘한다는 거. 높은 사람한테는. 높은 사람한테는 정말로 근데 모르겠어, 하여간. 입안에 혀처럼 군다, 이런 표현은 누군가가 쓰시더라고. 그리고 이때 한예종에 그때 이론 과목을 폐지를 했어요. 왜 한예종에 실기 과목이 있으면 되지, 왜 이론 과목이 있냐. 진짜 이론을 왜 거기서 하냐? 유탄에 맞은 사람이 누구야? 누군가요? 진중권 교수. 아, 그래요? 진중권 교수가 제일 싫어해. 그래서 엄청 씹어. 이런 사람들 갖다 쓰니까 이 정권이 그건 망하는 있으시구나. 거다. 진중권 교수 쫓겨났거든. 네. 그리고 월급도 토해냈어, 심지어. 그래가지고 완전 원한이 깊다. 네. 진중권 교수의 활약을 지켜보시라. 우리 중권이가 달라졌어요. 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분이 8월 29일에, 올해 8월 29일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게, 네. 김윤덕 기자,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네. 했어요. 그때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되기 전이고, 특보, 바로 요 문화체육 특별부 장관 특보. 네. 그때 인터뷰가 굉장히 의미심장해.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정부에 반대하는데 왜 국가가 돈을 대줘야 돼? 심각한 발언.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사실상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만들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돼. 예술인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무언가를 창작물을 만들면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맛에 거예요. 맞는 것만 주겠다라는 거지. 네. 이제 공산 전체주의에서는 하는 일을 하는 건데 이분이 첫날 이제 출근 첫날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 이렇게 기회주의자야. 말이 네, 또 네. 바뀌어.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어떤 분인가요? 네, 이분은 뭐라고 해? 여기는 붕짜자 장관, 네. 여기는 찍지마 장관, 여기는 엑싯 장관. 드라마틱하게 엑스트하겠다. 드라마틱하게 엑싯하겠다. 빨리 엑싯하면 좋겠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 네. 쿨하게 드랍하시라. 그러면은 드라마틱하게 엑싯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 유명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 네. 그 고이즈미 의원이 그 얘기했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네네. 쿨하고 펀하고 섹시하게 네.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기자가 그게 무슨 말인가요? 물어보니까 이런 질문은 섹시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엑싯하겠대. 이게 뭐지? 드라마틱하게? 아니 나는 무슨 뜻인지 진짜. 이게 진짜로 선의로 해석을 하면은 여성가족부를 스무스하게 엑싯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가. 네. 근데 드라마틱하다는 뭘 얘기는 드라마틱하게 엑싯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재빨리 하는 건 아니다. 뭐 급하게 하진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드라마틱이 무슨 드라마틱인지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어쨌든 자 이런 분입니다. 자 이분은 원래 민정당 산하의 80년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개발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중앙일보 여론조사 전문위원으로 갔고 네. 그 다음에 정몽준 캠프에 있었는데 네, 2002 단일화 년에. 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이거 네. 옆에서 같이 발표했던 사람이야. 네. 유명했던 양반이야. 네. 근데 이제 정몽준이 망했어. 네. 망한 망했죠? 다음에 이제 위키트리라는 거를 만들어요. 네. 위키트리 부회장이 되고 그 지분이 또 지금 시끄럽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 지분이 네. 이제 시끄럽고 그런 다음에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대변인을 하고 그리고 여성가족 대변인 이후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 양성평등교육 원장을 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네. 방송에서 전사의 후예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내가 저는 들은 것만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아는 게 없다. 뭐 보수인사 진보 쪽인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지금 현재 소속된 분인데 네. 이분은 별로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은 번지르르한데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리고 내가 실제 본 거. 실제 만나보셨어요? 패널로? 같이? 패널을 같이 방송은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뭐 앞뒤 방송이라든지 뭐 이러니까 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야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게 토론을 할 때는 방송에서는 막 치열하게 싸워. 네. 근데 사실은 다 친해. 네. 나가면서도 친하고 끝나고 나면 악수하고 뭐. 들어가야 친하고 야 밥 먹자 야 뭐 사우나 가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해. 네. 이분은 찐이야. 오. 들어가기도 전에 싸우고 나와서도 싸워. 감정이 그냥 그대로 가는군요. 자, 야, 이거는 내가 어느 방송사라고 얘기 안 할게. 네. 모 민주당의 모 선수하고 싸웠어. 네. 그런 다음에 사장한테 찾아갔대. 왜요? 바꿔달라고. 펜을 바꿔달라고 저 사람과 못하겠다. 그래서 바뀌었어. 정말요? 자, 고소하려면 하시죠. 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 정도로 네. 진짜 전사의 후회다. 정말 찐으로 진짜 기분 나빠, 서로 기분 나빠하고 네. 서로 싸우고 이런 분이야. 네. 자, 이러니까 다 공통점은 이제 뭐 다 네이밍은 다르지만 여기 bun자자, 여기는 찍지마, 여기는 엑시 장관이지만은 장관. 공통은 싸움꾼들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고.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20년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 의혹을 제기했더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사진 나오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사실 관계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자, 그 말의 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장성철 소장. 장성철 소장. 네. 왜 지난주 목요일에 안 물어봤어?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그때 뭐라고 입을 그래? 다무시더라고요. 나는 고소한다고 하니까 장성철한테 나 가만히 있겠다. 들었어. 내가 확 들어버려. 근거가 있대. 장성철 소장이. 근거가 있대. 아니 하지만 뭐 사진도 나오고 뭐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내가 말은 못하겠지만은 장성철 소장은 매우 억울해한다. 야, 이거 진짜 야. 김 대표 이거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했어 아이가. 네. 그리고 사진. 자, 가장 먼저 나온 게 2013년에 점핑 위드 러브 그 네네. 기획전 코바나 컨텐츠에서 했던 거. 네. 그때 사회를 보던 사람이 김범수 아나운서. 그 네. 사람은 그분은 코바나 컨텐츠 이사기 때문에 네네. 거기 사회를 맡고 그 옆에 김건희 여사 있고 네. 우리 그 다음에 여기 김행 네. 위키트리 부회장께서. 왜냐면 공동 주최했던 뭐 아니다 기다 뭐 논란이 있지만 공동 주최를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점프도 하셨어 거기서. 김건희 여사 옆에 있고 이렇게 점핑 위드 러브였거든 그게. 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점프하고 있었어 이렇게. 김행 뭐 김건희 여사 환하게 웃고 있고. 근데 모른대. 네. 그러니까요. 거짓말쟁이야. 그럼. 네. 습관성 거짓말. 습관성 거짓말이다. 아니 그냥 진짜 내가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김건희 여사, 내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옛날에 사회에 있을 때 약간 친분이 있었다. 그래서 전시회도 많이 갔다. 하지만은 이거하고 인사는 무관하다. 나는 한국양상평등교육원의 원장도 지냈고 이쪽에 전문성이 상당히 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하고는 무관하고 대통령께서 저의 전문성을 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돼. 되는데 근데 굳이 가짜뉴스다. 네. 나는 일면식 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론이 가만히 있어? 못 참지. 다 들들 파는 거야. 네. 입만 열면 입 벌고, 입만 열면 구라야. 네. 이번에 그 뭐랄까 위키트리 그 주식 지분 그 자기 손 뗐다 뭐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이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3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면서 네. 위키트리에서 떠났고 2019년에 복귀했다라는 건데 2016년에 알고 보니까 위키트리로부터 1년에 7,500만 원씩만 받았다라는 거야. 네. 본인의 해명이 뭐냐면은 2016년에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창업자로서 예우를 해줬대. 그래서 3년간 연수 비용을 내줬대. 연수 비용? 영국, 코스타리카 이런 데 본인은 다니면서 네. 진짜 좋은 회사다. 1도 안 하는데 한 1년에 7,500만 원씩 받으면서 3년간 연수 비용을 대줬다라는 네, 거야. 훌륭하네요. 그런 회사가 어딨어. 네. 나도 좀 채용해줘, 그런 회사. 나도 연수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위키트리 지분을 본인은 공동창업자한테 넘겼지만은 네. 본인의 남편 거, 네. 남편 거를 누구한테 갔을까? 신호이한테 갔다고 갔대. 하더라고요. 신호이한테 갔대. 네, 공직자로서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해명은 네.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네. 어쨌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사실은. 양성평등교육원 했으면 전문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네. 본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무적 감각이 제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 다 뭔가 투사형 인사인 건 맞는 것 같네요. 네, 기회주의자이면서 투사형 인간이라고 평가를 좀 다 해주셨습니다. 말이 바뀌는 아주 여기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 것 같은 그런 수준이야. 김건희는 왜 김건희라고 말을 못해?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문제적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명박 정부 맞습니다. 출신이 너무 많다라는 네. 거야. 여기 보시겠지만은 유인촌
장관도 뭐 이명박 정부 때 장관했지.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청와대 통일비서관, 추경호 경제금융비서관, 이주호 장관만 2명이야 심지어 장관만. 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그 밑에 보면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주 시민사회수석. 그래서 MB 라인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무 옛날 좀 퇴행적이다. 사실 언제적 MB 아무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MB 라인밖에 없나? 좀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보수 우파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청문회가 열리는데, 그러니까 사실 3명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3명 다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명을 보통 이제 청문회 때 보면 정무적으로 딱 한 명, 이 사람만은 우리가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찍는 경우가 있잖아요. 셋 중에서 가장 문제가 돼서 야당이 좀 타겟으로 삼을 만한 인물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셋 중에 굳이 따지자면은 나는 신원식. 신원식 후보자를 꼽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폐륜 같은 발언, 모가지를 딴다 이런 게 굉장히 국민들한테도 조금 분노를 살 수 있는 좀 뭐 이런 건 충격적이긴 충격적이긴 하죠. 하죠. 그러니까 12.12 쿠데타를 인정하는 발언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말이 많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념 전쟁에 선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이전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유튜버가 아닌 그러니까 의원이나 이런 좀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한 거 중에는 신원식이 처음이거든. 처음으로. 근데 그 1년 전에는 홍범도 장군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던 분이라는 거. 그 페이스북 아직도 있을까요? 있겠지. 찾아봐야 돼요. 2021년 6월이야. 찾아봐, 다들. 어쨌든 청문회장에서 그 녹음 파일이 틀려진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또 민감해 하시고 눈여겨가 보실 테니까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하지만 중요치 않아. 우리 윤석열 각하께서는 다 임명할 거예요, 어차피. 어차피 다 임명할 그렇죠. 장관 거야.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전쟁주의이기 때문에 전시에서는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는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됨으로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청문회잖아요. 거기는 표결이거든요.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거기는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임명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부적격하기 때문에 근데 이균용 후보자도 지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웬만하면 통과될 분위기였는데 패키지로 묶이면은 낙마의 가능성 상당히 높다. 재산 그 신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나왔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판결 등등등이 지금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더하기 이제 이 3명의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를 이제 알림장으로 하는데 이 3명의 후보자한테 좀 숙제를 내주신다면 어떤 숙제를 좀 내주시겠어요? 내가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정의를 이 윤석열 정권을 상스럽다. 정말 상스럽. 보수 진보로 떠나가지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전화해가지고 MBC 관제 데모해라. 뭐 누구 강신업이 앉혀라. 그거 뭐 녹취록 다 공개됐잖아. 유튜버거든. 윤석열 대통령도 유튜버하고 통화한 거 지금 다 녹취록 500개를 지금 더 탐사가 얘기해. 500개를 계속 얘기했대. 1년, 5년 내내, 4년 내내. 조금씩 이제 나오겠군요. 상스러워. 유튜버들 그거 유튜버 초청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상스럽잖아. 붕짜자 붕짜. 다 상스러워. 찍지 마. 뭐 이런 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좀 제발 좀 상스럽게 좀 가지 마라. 품격을 좀 가져라.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부끄럽지 않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낙마하지는 않고 임명이 될 텐데 좀 임명돼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좀 안 상스러운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숙제를 드리겠습니다.